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빨리 사회적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제대로 즐기기에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예요. 어제 김건희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입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이라 그럴만도 한 상황이죠. 다만 그 발병 원인이 너무나도 많아서 한두 가지로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거. 당장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가 G7 환영 리셉션에 참석을 했는데 단아하게 한복을 입고 등장하신 김혜경 여사를 본다면 그럴만하죠. 근데 이건 화병 아닌가? 게다가 인천세관 마약 사건, 상설특검 법안도 통과된 상태인데 만약에 마약 장사에서 수십조를 땡길 생각이었는데 그게 물거품이 됐다고 하면 우울증이 오고도 남지. 저라도 조 단위 돈이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우울증이 뭡니까? 그냥 코마 상태가 되겠지. 백혜련 경정이 확인한 양만 300k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가 1조래요. 근데 300kg이 국내에 반입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이전, 그 이후 얼마나 반입됐을지 모르고 이게 진짜 가족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수십조? 금방 넘기죠. 그런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수십조 따위가 뭐라고. 통일 대통령까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열 뻗친 건가? 아무튼 간에 무엇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VIP 병동에 입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옥 가려니 우울하긴 하겠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누구 탓도 아니고 본인 죄인데. 그리고 너무 나약해.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약하게 나오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는 365일 중환자실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김건희를 보고 국힘의 김대식 의원이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한때는 국모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냐. 아니 근데 요즘 대선 끝나고 나니까 국힘에 이름도 못 들어본 듣보 애들 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서 나대냐? 이름 외우기 귀찮은데. 국힘 새 원내대표부터 해서 완전 걔 듣보들이야. 그냥 하던 놈 대여섯 명 돌려막기 하지. 이제 와서 뭘 하는 척하지? 아무튼 김건희가 국모요? 지금이 뭐 조선시대야?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누구보다 입으로는 북한을 욕하면서 누구보다 강렬하게 북한처럼 되고 싶은 빨갱이 새끼들이라니까요? 언제라도 기회만 되면 독재 왕정을 꿈꾸는. 아 혹시 지금이 조선시대가 아니라 일제시대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무도 안 속을 코스프레 하면서 도대체 대가리 속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이게 3일 전 보도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 부르면 나가겠다. 무조건 가는 거고 당연한 건데 뭔 선심 쓰듯이 저러지? 정신 못 차렸구나. 왜? 더 개기다가 개처럼 끌려가지. 고분고분하네. 이렇게 잠깐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들어눕네? 우울증이라는 데도 있고 그냥 지병이라고만 나온 것도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그 지병이 예민병, 질환병이 아니냐 이런 예측들을 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얹자면 심우정이 명태균 수사 때 윤석열과 24분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보도에 이어서 그 비화폰을 김건희에게까지 지급했다는 건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김건희 비화폰의 통화 내역이 처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조사 받을 때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 출장 조사 서비스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10일 전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굉장히 공교로운 게 당시 이원석 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관련 수사 상황이 박성재 법무장관으로 올라가니까 이원석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지휘 복원해달라 했거든요. 박성재가 거부하는 그런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 상황이었고 김건희는 조사 받는 것 자체를 보이콧하려는 일종의 검찰과의 기싸움을 하는 와중에 김건희가 김주현 민정수석과 직접 통화를 33분간 한 거예요. 결국에 출장 서비스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비화폰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검찰총장, 대통령 마누라가 비화폰을 왜 갖고 있어?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비화폰은 한마디로 대통령 공인 대포폰이란 말이에요. 대포폰. 대포폰을 누가 씁니까? 검색해보세요. 대포폰. 보통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 전화를 개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경호처가 김건희한테 비화폰을 지급한 시기예요. 과연 언제 줬을까? 또 그 기록은 남아있을까? 김주현하고 통화한 것도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임기 시작 초반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을까? 그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을까?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사실 김건희에 대해 제가 가타부타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거든요. 이게 내 마음 한편에 계속 남아가지고 김건희 내용은 패스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근데 그 이명철 씨한테 내가 아까 처음에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중에서 김건희 만난 사람 유일하게 한 명이잖아요. 만나면 뭐 실제 보니까 뭐 손금도 보고 봐주고 서로 그러던데 실제 어떤 사람이에요? 나 좀 궁금해. 그냥 막 산 여자죠 그냥. 그거밖에 뭐 이런 여자를 분석하고 우리 그 엘리트 그 우리 언론인들이 정치 평론가들이 이거 너무 과대하게 또 이렇게 평론하실 때마다 저 아닌데 그냥 막 산 여자인데 그냥 그렇게 좀 분석하기 낫지 너무 이제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막 사는 여자. 다만 막 살았던 대가를 김건희 본인이 치러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아프게 치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김건희가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된다. 이명수 기자가 말했지만 저희는 저품격 방송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창부수라고 윤석열이 어제 내란 수계 재판 7차 공판기일에 참석했는데 휴정 기간에 기자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예정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정색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나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막말로 뽕맛.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정서적 위안과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 정확하게 팍 오지는 않지만 미묘하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람들 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정치인, 심지어 공인들도 자신의 지지자들을 국민들께서, 지지자분들께서, 팬들께서 뭐 이렇게 최소한의 애정이나 소속감을 나타내는 단어로 부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은 굉장히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자기 좋다고 따라다니는 지지자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지지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일반화해서 언급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들에게 어떤 유대감을 느낀다기보다는 나를 집단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네? 좋다, 좋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요 한 장면이 있었고 진짜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어요. 그냥 놓치고 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제 내란 재판 법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의 군사보좌관 김철친 중장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이분이 증언하기를 거봐 부족하다니까 국회에 1000명을 보냈어야지 라고 윤석열이 김용현을 질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한다. 윤석열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순순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니까 순리대로 계엄을 해제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계엄 해제 결의안이 새벽 1시에 가결됐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결 완료됐다고 발표된 5시 사이에 윤석열이 2차, 3차 계엄을 노리는 듯한 발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본인은 국회를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기로 했고 군을 빨리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는데 현장 출동한 군인들은 철수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국회 의결 이후에 4시간가량 계엄 해제 의결이 늦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즉시 해제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계엄을 해제하려고 보면 저 국회 이 절차가 미흡하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나는 대인배니까 대성렬이니까 그냥 이 정도 절차의 미비는 그냥 무시하고 계엄 해제를 할 건지 그 생각이 퍼뜩 들어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회 의결 무시하고 2차 3차 계엄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계엄 해제하는 국회 절차가 문제가 있었는데 대통령인 내가 그걸 어떻게 풀지 고민하다 시간 걸린 거다. 결국에 본인이 선심 써서 참고 계엄 해제 해줬다는 식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구분이 잘 안 가요. 검사, 특수통 검사로 살면 머리가 마탱이가 가는 건지 윤석열만 유독 특이한 건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은 법정에서 저딴 개소리가 안 먹힐 걸 아니까 할 생각조차 못해. 제가 왜 특수통 검사로 살면 맛이 가는 건가 의심을 하냐. 계엄 해제 그 순간에도 어떻게든 법기술 써서 계엄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본 건데 그걸 법정에 나와서까지 또 법기술로 말장난을 하잖아요.
근데 저런 얘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윤석열은 사형 무기징역을 피하려면 본인의 명령으로 군대를 국회에 집어넣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말짱 도루 무기야.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소리는 군대 빨리 빼라고 했다. 이것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윤석열을 보면 볼수록 특수통 검사에 대한 근원적 불신이 형성되고 있어요. 보니까 특수통 검사가 사람이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성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이 박힌 거예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난 김건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는데 국민대학교도 김건희의 박사 학위 취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 기사의 첫 댓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면 누가 인정해 줄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3대 특검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진실이 드러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런 기회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3대 특검이 시작되는 이 순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내란 세력은 더욱 뿌리 깊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지 모릅니다. 국민의 힘으로 그 국힘 아니에요. 이 타이밍에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 내란 세력을 척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